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7월 결산 영상을 업로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월 결산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8월에도 구독자님들 모두 목표한 수익률 달성하셨길 바라면서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 2021년 8월 결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서대리의 개인연금 계좌는 오랜만에 폭풍 상승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 달에도 35만원 입금하고 시장가의 ETF를 추가 매수했을 뿐인데 8월 한 달 수익률이 4.5%나 됐기 때문이죠. 금액으로는 49만 7,405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 ETF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떡상한 이유는 역시나 매일매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미국 시장 덕분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지지부진한 코스피와는 다르게 S&P 500은 2.9%, 나스닥은 4%나 상승했고 달러 환율도 0.8%나 오르다 보니 미국 ETF 비중이 80%가 넘는 서대리의 개인연금 계좌 역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고 8월만 놓고 본다면 라이벌인 S&P 500도 이겼습니다. 그 덕분에 2021년 8월은 서대리가 개인연금을 ETF로 투자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기록한 달이 되었습니다. 배당금에 이어 연금 수익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기 때문에 서대리에게 있어서 기념비적인 8월로 기억될 것 같네요. 투자하고 있는 ETF들과 참고용 ETF들의 8월 수익률을 살펴보면 확실히 한국과 중국 ETF들이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원하게 물려있는 차이나 항생테크 ETF의 경우 그래도 저점 대비 11% 이상 상승하며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라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8월에 개인연금 계좌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고 적립식으로 입금한 35만원 덕분에 8월 31일 기준 개인연금 계좌 총 자산은 1152만원이 넘었고 2021년 6월을 제외하면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원금인 893만원 기준 단순 수익률도 29%를 넘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 투자 수익에 해당하는 붉은 영역은 더 넓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푸른 영역보다도 훨씬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나저나 S&P 500 지수는 안 그래도 강력했는데 올해는 특히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1월에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2월부터 7개월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익률은 무려 20%가 넘습니다. 버핏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역시 S&P 500이 답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라면 S&P 500 ETF 적립식 투자가 가성비를 넘어 최고의 투자 방법이죠. 8월 거래 내역도 심플합니다. 매도 없이 입금과 ETF 매수만 했는데요. 매번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8월 2일에 35만원을 입금했고 8월 4일에 정해진 비중대로 ETF들을 시장가에 매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8월 3일에 받은 ETF 분배금들도 탈탈 털어서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35만원 입금한 날짜와 ETF 매수한 날짜가 다른데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입금날에 ETF 투자도 바로 하려고 했는데 회사 일이 많다 보니 까먹어서 이틀 뒤에 매수했을 뿐 타이밍을 노린 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배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이번에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도 배당금을 지급할 줄 알았는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이번엔 패스하고 10월에 합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국내 상장 ETF들은 규칙적인 운영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8월 배당금 결산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예로 들자면 2019년에는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했다가 2021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330원 지급하던 배당금을 다음 해에는 90% 이상 줄인 전적도 있죠. 동일한 지수를 추정하고 미국 시장에 상장한 QQQ는 매년 한결같이 분기 배당을 하고 배당금도 매년 증가하는데 말이죠. 물론 지금 당장은 투자금 자체가 크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는 배당금 규모 자체도 커질 것이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배당금이 월급을 대신할 중요한 현금 흐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현금 흐름이 지급 주기가 정확하지 않고 배당금 규모도 예측하기 어렵다면 장기 투자하기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 1년 정도는 투자하는 ETF들의 분배금 지급 현황도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수수료, 거래 규모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배당금 지급 여부도 고려하여 ETF를 갈아탈지 말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인연금 외에 나머지 연금 계좌들의 근황도 오랜만에 잠깐 공유해보겠습니다.
8월 한 달간 3개 계좌 모두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한 덕분에 연금 투자로만 209만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우선 나스닥 ETF에 몰빵한 개인형 IRP 계좌의 8월 수익률은 4.23%입니다. 투자 종목별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연금과 비슷하게 투자하는 퇴직연금 DC형 계좌의 8월 수익률은 3.6%입니다. 아무래도 항생테크 ETF와 정기예금에 일정 비중 묶여있다 보니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세계 연금 계좌의 2021년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나스닥 ETF에 집중 투자하는 IRP 계좌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물론 개인연금은 매달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고 IRP는 1년에 한 번만 입금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동일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역시 이렇게 보니 그냥 심플하게 S&P 500과 나스닥 ETF에만 투자하고 잊고 살아도 충분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네요. 요즘 국내 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등등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ETF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게 관련 테마를 컨셉으로 하는 ETF들도 앞으로 계속 상장할 예정이죠. 이처럼 선택지가 다양해지다 보니 연금 계좌에 어떤 ETF들을 담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은데요.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될수록 심플하게 시장지수 ETF에 집중 투자하면 됩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주식형 ETF들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봤자 결국 장기간 투자하면 시장지수에 수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시장지수 자체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자동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기대를 받는 기업들에 돈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주가와 시가총액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지수에서 해당 기업이나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것입니다. 즉, 시장지수에 투자하면 이런 시대의 변화에 최적화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으로 좋은 기업들 투자 비중은 늘려주고 우려되는 기업들은 빼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시장에 상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어떤 ETF를 투자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라면 S&P 500이나 나스닥 ETF에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이 두 개의 ETF를 코어 근육처럼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잡아놓고 테마형 ETF나 액티브 ETF를 서브로 추가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1년 7월 기준이긴 하지만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약 1.8%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S&P 500, 나스닥은 전부 10% 이상 올랐는데 말이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지수 ETF만 매수하고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의 8월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